너희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고구려는 없다. 649년 장안의 황궁에서 당태종 이세민은 이미 식어가는 손으로 이불자락을 움켜쥔 채 숨을 몰아쉬며 마지막까지 지워지지 않는 이름 하나를 떠올리고 있었다. 곁에 선 신하가 폐하의 미련을 묻자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고 그 한마디는 죽음 직전에 황제가 남긴 가장 솔직한 고백이 되었다. 고구려 그 산에 천하를 통일한 황제였고 돌궐을 무너뜨린 정복자였으며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끝낸 군주였지만 그는 끝내 한 나라를 굴복시키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고 있었다. 그 나라가 고구려였고 그 사내가 연개소문이었다. 7세기 초 고구려는 겉으로는 강대했지만 안으로는 균열이 번지고 있었으며 수나라 113만 대군을 살수해서 무너뜨린 기억이 아직 살아있었지만 새로운 제국 당나라가 조용히 압박을 시작하고 있었다. 당나라는 수나라처럼 무식하게 밀어붙이지 않았고 대신 외교로 숨을 조이며 고구려 왕실을 조금씩 길들이려 했으며 그 중심에 영유왕이 서 있었다. 영유왕은 살아남기 위해 고개를 숙였고 사신이 오면 예를 다했으며 요구가 오면 넘겨주었고 그것이 나라를 지키는 길이라 믿고 있었지만 신하들 눈에는 그것이 점점 무릎을 꿇는 행위로 보이고 있었다. 그 자리에서 칼 5자루를 허리에 찬 사내가 말없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는 망리지 연개소문이었고 군권을 쥔 인물로서 왕과는 다른 판단을 하고 있었다. 641년 당사신이 또다시 고구려 장수들에게 무릎을 꿇으라 요구했을 때 왕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연개소문은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은 채 똑바로 서 있었고 그 정적 속에서 왕과 망리지의 시선이 부딪히는 순간 보이지 않는 칼날이 궁궐 안을 가르고 있었다. 그날 밤 연개소문은 등불 하나만 켜둔 채 방 안에서 5자루의 칼을 하나씩 꺼내 닦으며 역적이라는 이름이 자신의 뒤를 따를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는 비겁자보다는 차라리 피 묻은 이름을 택하겠다고 마음을 굳히고 있었다. 642년 평양성 외곽 열병식 날 왕은 초청을 받고 나왔고 병사들의 창끝이 미묘하게 방향을 바꾸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포위가 완성된 뒤였으며 그날 영유왕은 목숨을 잃었고 기록에는 시신이 12토막 났다고 전해진다. 12라는 숫자는 과장일지 몰라도 그 결단의 잔혹함만은 부정할 수 없었고 연개소문은 곧바로 보장왕을 세우며 스스로 대망리지 자리에 올라 왕 위의 권력을 쥐었다. 장안에서 이 소식을 들은 당태종은 격노했지만 그 분노 속에는 명분을 얻었다는 냉정한 계산이 함께 섞여 있었으며 역적을 토벌한다는 구실 아래 그는 마침내 고구려 원정을 결심하게 된다. 645년 황제가 직접 15만 대군을 이끌고 요동으로 향했는데 이는 단순한 정벌이 아니라 수나라가 실패한 전쟁을 자신의 손으로 끝내겠다는 집념의 발로였으며 황제가 친히 출정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전쟁의 무게는 달라지고 있었다. 요동성과 계모성, 배감성이 차례로 함락되며 당군의 기세는 하늘을 찔렀고 마침내 그들은 안시성 앞에 도달했으며 그곳에서 이름조차 정확히 남지 않은 성주가 15만 대군을 마주하게 된다. 안시성에 도착한 밀서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고 연개소문의 글씨는 짧고 단호했다. 버텨라. 지원군이 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성 안의 병사들 사이에 침묵이 번졌지만 성주는 성벽 위에 올라가 적진을 내려다보며 물러설 길이 없다는 것을 모두의 눈으로 확인시켰고 그날부터 88일의 지옥이 시작되었다.
당태종은 성보다 높은 토산을 쌓아 위에서 내려찍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수십만의 인부가 흙을 나르며 거대한 인공산을 만들어냈으며 마침내 완성된 토산 위로 병사들이 오르는 순간 예상치 못한 균열이 생겨 흙더미가 무너져 내렸다. 무너진 토산이 안시성 쪽으로 쏟아지자 성주는 번개처럼 병력을 투입해 그 흙더미를 점령했고 높은 곳을 차지한 고구려 병사들이 오히려 당군을 내려다보며 공격하는 역전의 장면이 펼쳐졌으며 그 모습을 지켜보던 황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이를 악물고 있었다. 겨울이 다가오고 보급이 끊기기 시작하자 당태종은 마침내 철수를 명령했고 떠나는 길에 안시성 성주에게 비단백피를 보내며 적장이지만 용맹을 인정한다는 뜻을 전했으나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이루지 못한 야망의 상처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는 돌아가며 이미 세상을 떠난 신하 위징을 떠올리며 이 전쟁을 말렸을지도 모른다고 중얼거렸고 그 후에는 죽는 날까지 사라지지 않았다. 이후에도 당은 2차례 더 고구려를 압박했지만 연개 소문이 건재한 동안은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했으며 그의 이름은 당나라 장수들 사이에서 쉽게 꺼내기 어려운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666년 병이 깊어진 연개 소문은 새 아들 남생과 남건, 남산을 불러 곁에 앉히고 서로를 바라보게 하며 자신이 죽은 뒤 가장 두려운 것이 당나라가 아니라 형제의 칼날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듯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너희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고구려는 없다. 그 말은 유언이었고 경고였으며 동시에 마지막 부탁이었지만 아들들의 눈빛은 이미 미묘하게 엇갈려 있었고 아버지의 손이 식어가는 순간 고구려의 균열도 함께 시작되고 있었다. 연개 소문이 눈을 감은 지 채 100일도 지나지 않아 권력을 둘러싼 갈등이 폭발했고 맏아들 남생이 자리를 비운 사이 남건과 남산이 움직이며 형제는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누었고 궁궐 안의 공기는 더 이상 외적이 아닌 내부의 적을 경계하고 있었다. 결국 남생은 국경으로 향해 말을 달렸고 그가 멈춰선 곳은 다름 아닌 당나라 장수의 진영이었으며 그는 말에서 내려 천천히 무릎을 꿇었고 그 장면은 연개 소문이 평생 막아온 길을 스스로 열어버리는 순간이었다. 고구려의 지형과 성의 약점, 방어선의 구조가 당군에게 전달되었고 668년 나당 연합군은 평양성으로 밀려 들어왔으며 보장왕이 성문을 열자 705년 역사의 장이 그렇게 닫히고 말았다. 당나라 기록에는 고구려를 멸망시킨 것은 당군이 아니라 연개 소문의 아들들이었다는 말이 남아있는데 그것은 적을 미화한 표현이 아니라 한 나라의 몰락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문장이었다. 연개 소문이 살아있을 때 황제도 넘지 못했던 성벽은 그의 죽음과 함께 흔들리기 시작했고 한 사람이 나라를 지탱하고 있었던 시간은 그렇게 끝났으며 당태종이 끝내 무너뜨리지 못한 나라는 결국 스스로 문을 열고 말았다. 역사는 묻는다. 한 사람이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가? 고구려는 답한다. 지킬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다고.